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뇌졸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뇌졸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뇌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뇌. 너무 복잡한데 네. 심플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몸의 여러 가지 감각들을 한꺼번에 다 받아서 그걸 판단한 다음에 말이나 운동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여기에서 다 그것들을 조정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심장에서 나온 혈액의 한 15%를 가져갑니다. 많이 가져가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 가져가죠. 예, 예.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한순간도 혈액이 멈춰서는 안 되고 평상시에도 15%를 가져가야 되는 기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심장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어떻게 하면 뇌를 최대한 혈액을 보존하느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까지 볼 수 있어요. 혈관이나 그 심장들은.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뇌의 혈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예.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죠. 뇌졸중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네. 뇌졸증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뇌졸중이죠. 중이 맞죠. 뇌졸중이 맞는 예, 거죠. 예. 대부분 증으로 끝나거든요. 그렇죠. 어떤 증상을 가진 증상이니까. 병이다. 네. 뇌졸중은 사실 어떻게 보면 뇌졸중 풍의 약자죠. 그러니까 사실은 뇌가 어떤 바람에 의해서 한 대 맞고 많이 죽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어디 증상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네. 증으로 헷갈리는데 뇌졸증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런 용어가 그런 아예 말은 없죠, 아예. 아예 없습니다. 예. 자, 그럼 뇌졸중은 어떤 질병일까요? 뇌와 관련된 질병도 많을 텐데. 네. 뇌졸중은 쉽게 얘기하면 갑작스럽게 뇌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신경학적 증상입니다. 갑자기 뇌세포가 죽어서. 종류가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는지를 좀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뇌세포가 일부가 망가지는데 혈관적인 이유 때문에 망가지는데 네. 혈관이 갑자기 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은 갑자기 막히든지 막히거나 터지든지 터지거나. 두 가지만 있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막혔을 때를 뇌경색, 터졌을 때를 뇌출혈. 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네요. 뇌경색, 뇌출혈 네. 합쳐서 뇌졸중. 뇌졸중. 네, 예, 이렇게 이해하면 좀 심플하긴 하네요. 아주 심플하게. 예. 예. 이 두 가지의 발생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는 85%대 15%, 뇌경색이 85%. 뇌경색 훨씬 많이 생겨요. 훨씬 많이 생기고요. 네. 우리나라는 70% 정도. 70%. 예, 사실은 뇌출혈이 가지게 발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험 인자가 고혈압이거든요. 네네네. 나라가 발전할수록 고혈압 조절이 잘 돼서요. 예. 그래서 사실은 뇌출혈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예. 약간 서구화되면서 동맥경화 관련 뇌경색 비율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뇌출혈이 줄어들수록 선진국이다라고 볼 수 있나요? 선진국일 때 그런 식으로 진행하죠. 줄어들고. 예, 근데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대개는 고혈압 조절이 잘 되면 아. 뇌출혈이 좀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뇌경색이 70, 뇌출혈이 30. 30. 하지만 세계적으로 평균은 85대 85 대 15. 자, 그렇다면 뇌출혈과 뇌경색 중 어떤 것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나요? 둘 다 위험하겠지만. 예, 둘 다 위험한데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뇌출혈 위험하죠. 뇌출혈. 예, 뇌출혈 쪽이 이제 사망률이 한 적게 보고하는 나라도 한 20%에서 심하게 보고하는 나라도 한 50%까지. 터졌다 하면 그냥 반은 죽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많이들 환자들이 심각해진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많고 예. 오면서 이제 점점 부종이나 이런 것들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고 뇌경색은 큰 혈관이 막히면 물론 위험하지만 네.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전체 사망률이 한 5%가량.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뇌출혈이 훨씬 위험하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뇌졸중의 원인,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왜 뇌졸중이 생기나요? 크게 말씀드리면 일단 개념부터 잡자면 네. 여러 가지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위험 인자들이 오랫동안 혈관에 스트레스나 그런 잘못된 병리를 유발하다가 어느 순간에 유발된 그 혈관의 병리가 한순간에 문제를 일으킬 때 뇌졸중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뇌에 혈관이 막히는 문제가 생기면 네. 즉각적인 어떤 반응이 오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갑자기 막히면 옵니다. 서서히 막히면 안 올 가능성이 높고요. 예. 뇌세포는 사실은 어떤 혈관이 배달을 하건 포도당하고 산소만 받으면 돼요. 딱 네네. 두 가지만 네. 받으면 되거든요. 네. 우리 머리는 굉장히 그런 우회로를 발달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잘 준비돼 있어서 서서히 막히면 다른 혈관을 통해서 갑니다. 근데 얘가
그걸 만들 수 있는 우연을 네.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안 주고 시간을 갑자기 막아버리면 갑자기 막히면 이제 그걸 대비를 못 하고 이제 죽어가는 게 이제 뇌경색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뇌졸중의 위험 인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졸중이란 병은 여러 혈관에 영향을 주는 위험 인자로 인한 결과예요. 얘네들이 축적됐을 때 중간 단계가 있고 네. 그것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았을 때 마지막 마지막 단계가 경우는 그럼 뇌졸중인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뇌세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서 어떻게든 그거를 지키려고 항상성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것까지 다 우리가 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다. 최후의 보루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게 뇌졸중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위험 인자가 5가지만 사실은 5가지. 이해하면 되는데요. 예. 고혈압, 뭐라? 당뇨, 당뇨, 고지혈증, 고지혈증. 그다음에 술, 담배가 되겠습니다. 술, 담배. 예, 5가지인데요. 이 5가지는 환자분 본인 스스로가 의사를 만나기 전부터 미리 자기 몸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뇌졸중인 상태에서 의사를 만나면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네. 그때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도 지나게 되면 이제 많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불행한 사건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 5가지를 잘 이해하고 평상시에 대비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인자 지금 5가지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5가지를 잘 조절하면 네. 예방할 수 있다는 거겠죠. 거의 안 생기죠. 사실은 고혈압을 당뇨를 고지혈증을 3가지를 평상시 잘 조절했다면 네. 동맥경화란 중간 과정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중간이 없으니까. 중간이 없기 때문에 네. 뇌졸중이라는 게 안 생길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중에 네. 굳이 하나 순위를 정한다면 뭐가 제일 위험해요? 예, 그런 식으로 통계 분석 많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혈압이죠. 고혈압 예, 고혈압이 가장 중요하고 넘버원. 예, 뇌경색, 뇌출혈 둘 다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술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 뇌경색에 대해서는 술이 보호효과도 있습니까? 예, 술은 심근경색도 예방합니다. 그래요? 심근경색도 예방하고 뇌경색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건 의학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걸 잘 홍보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술이 가지고 있는 뭐 안심하고 먹을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술을 강조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술에 대해서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한두 잔 이내 먹어라 이렇다기보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먹더라도 조절해서 좀 적게 먹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에는 보호 효과가 있고 왜요? 혈전을 일으키는 성분들을 약간 저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아스피린을 먹게 되면 뇌경색은 예방하지만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술도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네요. 양쪽 다. 담배는 전혀 좋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라도 피우거나 그러게 되면 또 심지어는 이제 본인 담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운 담배만으로도 간접 흡연. 예, 동맥경화에도 안 좋고 혈전에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뇌졸중이면 네. 드라마에서는 항상 뒷목 잡거든요. 네. 왜 뒷목 잡는 게 마치 뇌졸중과 연관이 된 것처럼 네. 이해가 됐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드문 부분이고요. 있긴 있어요. 그런 드문 뇌경색으로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게 뇌경색으로 올 수 있는 증상이 잠깐 왔다 없어지는 게 전조 증상이에요. 아, 예를 들면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어느 순간 혈전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혈액이 안 가. 예. 그래서 여기가 죽어가려고 해요. 예. 죽기 전에 기능은 안 합니다. 뇌세포가. 예. 그럼 이쪽이 기능을 안 하면 죽은 것과 똑같죠. 기능을 예. 안 하는 게 이제 안 움직이죠. 예. 근데 갑자기 이게 열렸어요. 뇌세포들이 기능은 안 했다가 예. 죽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제 멀쩡하게 증상이 돌아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뇌경색이 생기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의 문제가 아, 사인이네. 현재 있는 거고 큰 혈전이 막게 되고 그게 오랫동안 막으면 당신이 이제 완전히 장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인인 거죠. 순간적으로 뭔가 마비가 오거나 뭐 말이 잘 안 되거나 전신으로 오질 않고요. 국소로 옵니다. 한쪽 팔다리, 한쪽 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왔는데 여기가 약간 저리든지 안 움직였어. 네. 그러다 어느 순간 딱 풀렸어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는 그냥 아 내가 좀 약간 저렸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사실 네. 그게 전조 증상일 거라고 누가 상상을 네. 하겠습니까? 의심될 때는 그냥 응급실을 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전조 증상은 짧은 시간일 경우에 더 재발을 많이 하거든요. 한참 있다 재발하는 게 아니라 네. 생긴 그날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 내가 버스 기다리다가 예, 마비가 한번 왔었다 쓰러졌다. 풀렸는데 그럼 괜찮겠지가 아니라 바로 그냥 병원 그때는 가야 그냥 아무 지체 말고 무조건 119를 타고 가든지 해야 됩니다. 특히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었다. 네네네. 그러신 분들 바로 응급실로 가셔서 지체하지 말고.
아니라 하더라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의사 입장에서 그때는 예. 전조 증상이라고 판단하고 그다음 진행하기 때문에 예. 무조건 거기에 맞게 예. 하시는 게 큰 불행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 중요한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뇌출혈과 뇌경색의 전조 증상 혹시 다른가요? 뇌출혈은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구나. 예, 뇌출혈에서는 없는 이유가요. 네. 출혈은 이제 터지는데 그 옆에 세포들이 죽어서 증상이 생기잖아요. 얘가 없어지려면 혈액이 바로 흡수돼야 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더 커지는 일만 있든지 아니면 터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든지. 그래서 그러네. 터져서 굳든지 네, 더 퍼지든지 이런 퍼지든지. 거지 있다가 지가 쏙 들어가가지고 더로 막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 뇌경색의 네. 전조 증상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없어지는 경우는 없고 환자분이 증상이 가벼웠는데 본인이 이제 스스로 나 괜찮은 것 같다라고 난 별일 아닌 것 같다, 별일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증상이 가벼운데 본인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은 있죠. 하지만 뭐 의학적으로는 없어질 수는 없죠. 가벼울 때 하고 이미 지난 다음에 왔을 때 하고 네, 예후는 엄청 다를 텐데 네. 골든 타임 네. 뇌졸중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시간이고요. 6시간. 6시. 꽤 기네요 생각보다. 그때까지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있다는 뜻이지 환자분이 지금 발생한 지 30분이 됐는데 내가 5시간 반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잘 얘기해야 되는 게 진짜 오해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치료를 안 했을 때에 비해서 네. 치료를 할 때 확실하게 예후가 좋아지는 시간대라는 의미지 환자를 정상으로 돌리는 시간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정상으로 갈 수 시간이 있는 훨씬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일찍 올수록 훨씬 정상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6시간째 오면은 정상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후유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6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환자분의 예후를 좋게 할 만한 확실한 치료 도구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뇌경색입니까? 뇌출혈? 뇌경색입니다. 뇌출혈은 이게 없나요? 골든타임? 뇌출혈은 뇌경색만큼 환자분의 예후를 결정적으로 바꿔줄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뇌경색은 생긴 이유를 없애주는 치료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관이 막혔는데 네. 혈관을 막힌 부분을 열어주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 열어주는 치료가 의미 있는 시간이 골든타임. 뇌출혈은 터졌으니까 네. 혈액을 없애버리거나 네. 터지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현재까지 그런 예후에 도움을 주는 결정적인 치료 방법이 아직 나오질 않았다. 네. 그래도 병원에 일찍 오는 게 중요한 이유는 추가적인 출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혈압을 결정적으로 크게 낮춘다든지 출혈이 생긴 원인을 막아주든지 제거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라고 말을 하는 시간만 없다 뿐이지 무조건 일찍 오는 빨리 게 와야 돼요. 무조건 일찍 오는 게 뭐든지 중요하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하네. 예 그럼 그 6시간이라는 건 언제부터를 얘기하는 거죠? 증상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비가 된 그 네. 딱 순간부터.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던 중에 발생한 본인의 네네.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로 대부분 환자분들이 얘기하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일어났더니 안 움직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럼 경우에는 언제부터 따져야 되죠, 그거는? 그때는 이제 잠든 시각부터 따집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 최근에 혈전 제거술이 많이 발전해서요. 네. 환자분이 6시간 이후에 왔다 하더라도 24시간까지는 저희들이 MRI를 찍어보고 아직 살릴 영역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혈전 제거술을 했을 때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의학이 발달할수록 좀 길어지는군요. 예, 그게 작년 초부터 24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캠페인을 24시간 24시간 그럼 너무 여유롭잖아. 안 돼요. 전혀 안 하죠. 네, 안 돼요. 예. 왜냐하면 6시간 이내에 예. 해당되는 환자분들 중에 네. 한 상당수가 네.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20-30%까지도 받을 네. 수가 있는데 6시간에서 24시간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한 7%밖에 네. 치료받은 대상자가. 아. 그러니까 사실은 7%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네. 24시간이라고 캠페인을 하면 그러네요. 큰일 환자분들이 나죠.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교수님 저는요 6시간 할 수 있지만 네.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30분으로 하시죠. 예, 그럼 너무 실망하시잖아요. 네, 아니 그만큼 좀 급하게 네. 생각하시라는 생각 들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뇌졸중이 내가 걸리거나 네. 가족 중에 한 명이 발병했다고 하면 네. 이제 그 순간에 당황스럽잖아요. 네. 이때 제일 먼저 네. 뭘 하는 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바로 꺼내시고 꺼내서. 의식 상태가 안 좋아서 만약 경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기도가 막힐 수가 있으니까 고개만 살짝 숨을 쉴 수 있는 정도로만 해놓은 상태에서 네네. 119 부르면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입장에서는 예, 내가 혼자 있는데 느꼈어요.
본인이 걸 수 있으면 걸고 걸고. 아니면 옆 사람한테 119만 걸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아무튼 119를 부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보통은 가족이 이런 경우에 네. 내가 빨리 차로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19 오는 시간 기다리고 뭐하고 하면 늦다. 네. 뭐 아무래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네. 많죠. 근데 서울대병원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서 네. 쓰러진 적이 있었대요. 예. 거기서도 119를 부르는 게 더 빨라요. 아 진짜요? 예. 집이나 뭐 조금이라도 거리가 있는 곳에서는 119가 비교가 안 되게 빠른 이유가 네. 차는 아무리 본인이 비상 상태라고 네네네. 하더라도 다른 차들과 여러 가지 관계나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호도 지켜야 되고. 근데 119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 시민 의식이 많이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에서도 더더군다나 119에 있는 기사분들은 여기서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권역센터가 어딘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분들을 믿고 가는 게 가장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뇌출혈과 뇌경색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각각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환자분이 어쩔 수 없이 잘 했음에도 아니면 잘 못했지만 술, 담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때문에 뇌경색이 뇌출혈이 생겼다. 그럼 뇌경색 같은 경우 아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시간 내지 24시간 네. 이내에는 원인이 되는 혈전을 제거한 치료를 하고요. 네. 그 시간 지난 경우엔 환자분의 혈압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혈전이 더 생기지 않기 위한 항혈전제라는 거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입원한 기간 동안에 아니면 집에 있을 때 합병증 관리가 안 돼서 뇌경색이 더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모니터하고 관찰하고 환자분을 치료를 하게 되죠. 그게 뇌경색의 치료고요. 네. 뇌출혈은 출혈이 생겨서 출혈이 생기는 원인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생명의 위험이 있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혈종을 제거하거나 하는 수술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출혈이 파급되는 걸 억제하는 치료를 합니다. 피가 덜 나오게. 예, 더 이상 안 나오게. 가장 결정적인 네. 거는 혈액 때문에 터지는 거죠. 그쵸, 우리 그쵸. 몸은 예. 뭔진 모르겠는데 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몸에서 혈압을 올려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는 더 게 보내겠네. 더 예, 터지거든요. 예. 그리고 결국 지금 상태에서는 혈압을 낮추는 게 예. 맞기 때문에 환자분의 몸 반응하고 반대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을 억지로 강화시키고 예. 그리고 더 이상 출혈이 파급되는 걸 막고 부종이 심할 경우에는 그 부종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 이뇨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과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뇌출혈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지주막하 출혈, 예. 뇌실질 출혈. 예. 뇌실질 출혈은 뇌 안에서 터졌다는 얘기인데요. 네. 뇌 안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작은 동맥이기 때문에 네. 작은 동맥이 터졌을 때 뇌실질 출혈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이상한 용어는 뇌 바깥 출혈입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뇌실질 출혈에서 생긴 출혈보다 큰 혈관이 터지거든요. 원래는 터질 수가 없는 혈관인데 더 위험하네 그러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6개월 사망률이 50%를 확실하게 넘어가고요. 전체 환자 한 3분의 1 정도가 내원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내원한 상태에서 바로 사망하고 입원한 사람의 한 3분의 1 정도는 심각한 장애자가 되는 병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 비율은 어때요 두 개가? 뭐 5대 5 정도 나라별로 차이가 비슷비슷해요? 네. 한 2천 뇌실질 출혈에 걸렸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걸 고를 수 지주막하 출혈에 하면은 진짜 그러니까 자기 따라서 이게 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CT로 찍은 혈관이라든지 네네. MRI로 혈관을 찍었을 때 그 터질 만한 병변이 동맥류라고 해서 동맥과리라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꽈리처럼 이렇게 부푸는 거. 예, 약간 부풀어 오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미리 제거하게 되면은 머리에 나중에 지주막하 출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자 최근에 뇌졸중의 치료를 위해서 이제 신약들이 좀 개발된 게 있는지. 뇌경색은 아까 말씀드린 혈전 용해제나 네네네. 그 다양한 혈전 용해제들이 네. 또 개발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 혈전 제거하는 기구들이 네.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런 부분들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약이나 새로운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다. 희망적이네요 이거. 예, 뇌출혈은 얘를 빨리 응고시키는 약을 씁니다. 굳혀야겠네요. 예, 빨리 굳혀서 네. 더 커지지 말라고. 예. 그래서 그런 약이 예전에 테스트가 됐었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그 임상 시험에 실패하면서 약간 좀 거기에 대한 개발이 많이 미뤄져 있고요. 개인적으로 개발한 신약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교수님이요? 예, 어떤 쪽 신약이에요 이건? 뇌출혈에만 뇌출혈. 예, 현재는 첫 번째는 지주막하 출혈에 적용하려고 임상을 네네. 적용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한 3년. 잘 작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예, 뭐 효과적으로. 예.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치료를 받더라도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네.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네. 뭐 좀 다리를 저신다든지 네, 네. 말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뇌졸중으로 올 수 있는 후유장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후유장애는 다른 게 아니고 네. 그 당시에 생겼던 증상이 다 회복되지 못하고 남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네. 반신불수로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됐는데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든지 대부분은 이제 팔다리 마비가 많죠. 언어장애. 언어장애, 그다음에 시야장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재활을 통하면 상태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많이 좋아지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뇌세포는 24살 정도 이후로는 계속 줄어들어나는데 다른 사고로 다치거나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겨서 갑작스레 큰 부분이 없어지면 네. 그냥 구멍이 됩니다. 아, 회복이 안 되는군요. 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못했던 기능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일반적일 텐데 그렇죠. 회복이 많이 돼요. 어떻게 그렇죠? 뇌세포가 죽었는데.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신경의 기능은 굉장히 정말 아름다워서요. 세포가 얘가 죽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다른 보조 세포들이 신경 세포들이 있다가 끊어진 회로를 다시 연결을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그 일을 안 하던 세포들이 그 일을 대신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못 움직인다는 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시그널로 뇌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일을 안 하던 세포들이 얘가 움직여야 되나 보다 하고서 네. 계속 이 시냅스를 형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기능을 초기에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재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장애 가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말을 잘 못하니까 말 안 하겠어. 아, 그리고 닫아버리면 그러면 계속 못하게 되고요. 말을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못하는 단어를 조금이라도 하겠다고 노력을 하면 나중에 좋아지고.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재활이라는 건 원리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네네네. 못하는 기능을 다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자극을 줘서 뇌로 하여금 네네.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게 해서 좋아지게 만든다. 그런 면에서 거의 유일하고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죠. 그러네요. 가요. 많이 가야지. 나란히 되게 나란히. 조용히 나가시죠. 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엉덩이 일로 오고 그 다음에 가고. 대개 6개월 안에 회복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 6개월 동안 입원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응급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환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한 2~3주 정도 재활치료를 하고 이제 목표를 세워드리고 잘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재활치료는 다른 협력병원들로 보내드려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처음에는 앉혀드려도 그냥 앉아있지도 못하고 쓰러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앉아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잡아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기구나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은 뭐 케이스가 다양하지만 대부분 이제 편마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편마비가 있으시면 한쪽은 이제 힘이 조금 빠지고 마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한쪽은 이제 힘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뇌는 근데 양쪽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한쪽만 힘이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한쪽이 더 심하게 오기 때문에 한쪽은 힘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힘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풀어드리고요. 또 힘이 있으신 쪽은 근력 강화를 위해서 좀 저항을 주고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손을 큰 관절마다 다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큰 관절 위주로 할 거고요. 일단은 이쪽은 마비가 있으신 쪽이니까 수동으로 발목부터 쭉 올렸다가 내렸다가 셋, 넷, 무릎을 굽혀서 몸통 쪽으로 가져갈 건데요. 다섯, 여섯, 일곱, 둘, 뇌졸중이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아졌어요.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무지개에도 스펙트럼이 있는 것처럼 뇌졸중도 그런 스펙트럼이 있어요. 굉장히 가볍게 오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중증으로 아주 심하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재활치료 성적은 다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누워만 계셨던 분들이 이제는 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가볍게 오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언제 그런 뇌졸중이 왔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회복되도록 재활치료 성적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아주 심하게 오신 분들은 일상생활을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전반적으로는 재활치료 성적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는다면 혼자 생활하시고 그리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노화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하고 거동이 약간 불편하신데 기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집에서는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되고 누워 있으면 나빠집니다. 누워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게 낫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일어나는 게 낫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적당한 운동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뇌졸중 이후에 집으로 퇴원하셔서 한 1, 2년 지나신 분들도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시도록 추천해드려요. 걷는 것과 같은 기능적인 운동이랑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아령을 들거나 밴드,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것 같은 근력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그리고 실내용 자전거 같이 유산소 운동을 꼭 포함시켜서 운동하시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 지금까지 이승훈 교수님과 함께 뇌졸중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아주 다양한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뇌졸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뇌졸중은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다. yes or no?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다. yes or no? 없죠. 예. 그럼 no네요. 예.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그 5가지 관리를 하면. 관리를 평상시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뇌경색이 혹시 생긴다 하더라도 굉장히 경미하게 생기는 부분일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막을 수 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뇌졸중은 치매와 무관하지 않다. yes or no? 예스. yes. 예. 무관하지 않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치매를 크게 나누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위시한 신경 자체가 네네. 원인이 되는 치매가 대부분인데요. 사실은 한 치매의 큰 축의 하나는 혈관성 치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혈관이 원인이 돼서 인지 기능에 해당되는 영역에 신경세포 소실이 있을 때 네. 치매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뇌경색이나 뇌출혈도 인지 기능의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눈꺼풀 떨림이나 손발 저림도 뇌졸중 증상이다. yes or no? 아니다. 아니다. 이건 예. 아니다. 예. 예. 아주 드문 경우에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걸 이해할 때 이걸 맞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많은 사람들, 일반인 보통 대부분 다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저도 지금 약간 떨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갑자기 막 예. 순간 떨리는 경우도 있죠. 본인의 여러 가지 항상성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문제 생길 수 있죠. 근데 네. 그거를 뇌경색으로 연관시키면 연결될 확률이 너무 희박하다. 너무 그 범위가 넓네요. 예, 너무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눈꺼풀 떨림이나 손 떨림만 일으키는 뇌경색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뇌졸중 환자는 사우나를 피하는 것이 좋다. yes or no? 대체로 피하는 게 좋다. yes. 예, 그러니까 사우나가 근육 피로나 여러 가지 몸의 피로를 푸는데 확실히 도움은 되는데요. 여러 혈관들이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혈관들이 다양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네네네. 있어서 그렇게 급격하게 온도 변화가 뇌졸중을 일으키는 중요한 그 임계점을 굉장히 중요한 방아쇠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간단히 샤워만 되게 이제 하게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몸을 담그거나 오랫동안 사우나를 하거나 뭐 그런 한증탕에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도록 얘기를 하겠죠. 네. 처음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뇌졸중을 잘 알면 뭐 예방이 가능하다. 네.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거는 뭐가 있을까요? 발생하면 119를 타라.
발생하면 119. 예, 그거는 그 다음에는 의료진에게 충분히 맡기도록 하고 네네. 발생한 줄 알고 가서 봤는데 뇌졸중이 아니었다. 그거 창피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면은 뭐 예. 이거는 너무 좋은 케이스 아니에요. 예, 뭐또 병원- 감사해야죠. 예, 발생 전에는 네. 뇌졸중에 대한 공포가 너무 만연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은 너무 희박하고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5가지 네네. 그거를 평상시에 관리만 하면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이 일생 중에 굉장히 희박해진다. 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뇌졸중을 피하는 법칙이 혹시 있을까요? 뭐 워낙 이 분야에서 잘 알고 계시니까 네. 혹시 평소에 습관, 나는 뇌졸중은 이렇게 안 걸리게 예방할 거야. 뭐 이런 습관 같은 거 네, 있으세요? 환자분들한테 제 경우를 많이 말씀드리죠. 네, 그러면 네.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납득을 하는데 저는 고혈압이 애매한 혈압인데 혈압약을 먹습니다. 이게 고혈압 확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먹어야 될 때는 확실하게 먹는 게 예. 굉장히 거기에 도움이 되고 예.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있는데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을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감수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그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먹어야 된다. 환자분들한테는 잘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면 예. 저도 먹습니다 한마디를. 예.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네.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40 그만큼 더 건강 관리에 네. 철저하게 신경 쓰고 계시는 40대부터 거죠. 잘 예방을 해야 60대에 그럼요. 고생을 안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굉장히 인간적으로 풀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이승우 선생도 드신대. 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네, 될 제 것 개인 같습니다. 정보를 함부로 공개를 해가지고.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어요. 예. 이제 공개 정보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뇌졸중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이것만큼은 꼭 지키세요. 딴 건 못하더라도 이것만큼 꼭 지키세요라고 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환자분 본인은 평상시에 혈압만 잘 재시고 본인이 흡연자였다면 확실하게 끊으시고 네. 술이라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2잔 이내로 살짝. 일주일에 2번 이내, 2잔 이내 네. 그 정도 하시는 걸로 이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또 귀한 시간 내주셨고. 네.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녹화하시면서. 잘 전달이 돼야 될 텐데요. 잘 될 겁니다. 워낙 뭐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보니까 뭐 하실 일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으시고 개발하실 것도 있으시고 네, 하니까. 그래서 혈압약을 앞으로- 먹어야 됩니다. 예. 일단 선생님 먼저 건강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많은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약, 네. 또 방법들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노년을 책임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 누리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